오늘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세요? 저는 결혼 직후에 종신 하나, 변액 하나, 실손 하나,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묶어서 매달 한 5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가입할 땐 30대니까 미리 들어두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7년 정도 지나고 한번 뜯어보니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보험연구원 자료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약 39에서 42만 원이거든요. 가구 가처분 소득의 8에서 10% 수준이에요. 이게 만약에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안 받아도 되는 보장, 받아도 못 받는 중복 보장이 섞여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매달 새는 비용인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이 얘기 해드릴게요. 종신변에게 사업비 함정, 중복 실손이라 의미 없는 보험료, 그리고 해지 말고 손실 줄이는 옵션 3가지. 끝까지 보시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노후 시대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보일 거예요. 먼저 관점부터 바꿔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거거든요.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나중에 다 돌려받는 자산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비용이에요. 보장형 보험은 보장에 대한 비용,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을 굴리는 구조거든요. 특히 결혼이나 출산 무렵에 가입하는 보험들 보시면은 종신 하나, 변액 하나, 실손 하나, 자녀 보험 하나, 운전자 하나, 그리고 가끔 치아 보험까지 추가되거든요. 매달 30에서 50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본인은 이건 미래에 돌려받을 돈이지 하고 자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보험료 한 달 10만 원을 줄이면 그게 곧 매달 10만 원짜리 가처분 소득이 되거든요. 그 1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ISA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면서 노후 시대로 쌓이는 거고요. 보험으로 묶여 있을 땐 사업비랑 보장료로 사라지는 돈이 정리하면 진짜 내 돈으로 돌아오는. 자, 첫 번째 함정부터 가볼게요. 종신보험이랑 변액보험의 사업비 구조예요. 사업비 한번 풀어드릴게요. 보험사가 운영비랑 설계사 수수료, 광고비 같은 걸로 떼어가는 돈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나와요.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7년에 걸쳐 나눠서 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초기 5년에서 7년 동안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10에서 25%가 사업비로 빠져나가요. 결과적으로 5년에서 7년 차에 해지하면은 환급률이 50%도 안 되는 상품이 흔하거든요. 100만 원 냈는데 50만 원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변액보험은 더 복잡해요. 기본 보험료에서 사업비 한 번 차감하고 남은 돈을 펀드에 넣는데 그 펀드도 운용보수를 따로 떼거든요.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채도 환급률이 90%도 안 되는 상품이 많아요. 같은 기간에 그냥 적금이나 연금저축펀드 들었으면은 원금 이상 됐을 텐데 변액은 사업비 회수에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입자들은 잘 몰라요. 20년, 30년 들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설명만 들었거든요. 사실 같은 회사도 상품마다 환급률 차이가 30%포인트 이상 나요. 금감원이 운영하는 보험 담화 사이트 들어가시면 같은 보장에 환급률 비교 공시가 다 떠 있어요. 이 두 번째 함정, 이게 정말 흔해요. 중복 실손이거든요.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나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1세대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옛날 실손인데 자기 부담금이 0에서 10%로 거의 다 보상해줘요. 그런데 갱신 중단이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2세대는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 사이 자기 부담금 10에서 20%, 3세대는 2017년 4월 이후 도수치료나 MRI 같은 비급여 특약이 분리됐어요.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가입 가능한 거고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예요. 세대별로 보장이랑 보험료가 다르니까 옛날 실손이 더 좋다는 말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단체 실손 들어있는데도 본인이 따로 개인 실손 하나 더 유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상 비례보상의 원칙이거든요. 한 번 더 풀어드리면은 실제 의료비 안에서 가입한 보험사들이 비율로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즉 실손 2개 가지고 있어도 받는 보험금 총합은 한 개랑 똑같아요. 보험료만 2번 내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 추정으로 중복 실손 가입자가 100만 명대로 보고 있어요. 단체 보험이랑 개인 보험을 동시에 들고 있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실손은 한 개면 충분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함정은 보장 중복이에요. 실손이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3040 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라인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종신, 정기, CI, 상해, 암, 질병, 운전자, 치아, 자녀까지. 이 중에 5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문제는 이게 사고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보상되는지 보면 80% 이상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은 상해보험에서 입원 일당, 종신 특약에서 상해 입원, 운전자 특약에서 또 입원, 그리고 실손에서 의료비가 나와요. 받는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매달 5개 보험료를 다 내고 계신 거예요. 보험연구원 자료 보면은 보장이 80% 이상 중첩되는 가입자가 정리할 때 평균 30에서 40% 보험료를 줄였다는 통계가 있어요. 매달 40만 원 내시는 분이 30% 줄이면 12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 144만 원, 노후 30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4천만 원 차이예요. 보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요. 핵심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보장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은 정리하시는 거예요. 종합으로 한번 정리표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 순서 알려드릴게요. 4단계로 가시면 돼요. 1단계 중복 실손부터요. 직장 단체 실손이 있는데 개인 실손도 들고 계세요? 비례보상이라 두 개 다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본인 직무 안정성이랑 이직 가능성 보고 한 개만 남기세요. 이직 자주 하시면 개인을 남기고 평생 직장이면 단체 의존하셔도 돼요. 2단계 사업비 과다 종신이나 변액 7년차 환급률이 50% 미만인 상품 가지고 계시면 그게 정리 대상이에요. 보험담호에서 같은 보장 환급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지 말고 손실 줄이는 방법 따로 말씀드릴게요. 3단계 보장 중복, 상해, 암, 질병, 운전자, 종신특약 중에 같은 사고 보장이 80% 이상 겹치는 항목들 정리하세요. 보장 하나만 남기고 우선순위 낮은 거 해지하시면 돼요. 4단계 저수익 저축성 보험, 변액 유니버셜이나 연금저축보험 가지고 계신데 같은 기간 적립식 펀드나 연금저축펀드 수익률보다 한참 떨어지면은 그건 사업비 회수 후 이전 검토하셔야 해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충분히 솎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짚고 갈게요. 정리한다고 무조건 해지가 답이 아니에요. 7년차 미만 종신이나 변액 해지하시면 환급률이 50%도 안 되니까 손실이 확정되거든요.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 옵션이 해지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 감액완납 한번 풀어드리면 납입은 멈추고 지금까지 쌓인 환급금만으로 보장액을 줄여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종신사망보험금 1억으로 들어있던 거 4천만 원으로 축소하고 더 이상 보험료는 안 내는 거예요. 보장은 일부 유지하면서 매달 보험료는 절감되는 옵션이거든요. 두 번째, 약관 대출이요. 정확히는 보험 계약 대출이라고 해요. 해지환급금 한도 안에서 보험사한테 돈을 빌리는 건데 2025년 기준 금리가 연세서 6%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대출이랑 달라서 상환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요. 미상환부는 나중에 보험금에서 차감되거든요. 단기 자금이 필요한데 보장은 유지하고 싶을 때 활용 옵션이에요. 세 번째, 자동 대출 납입.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빼서 납입을 유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일시적인 현금 흐름 어려움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시는 거라면은 이걸로 일해서 2년 넘기면서 다시 정상 납입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판단 기준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비 회수가 끝난 10년차 이상이고 보장이 필요하면은 유지가 답이에요. 신규 가입하면은 사업비를 또 부담해야 되니까요. 7년차 미만이고 그래서 보장도 일부만 필요하시면은 감액완납, 단기 자금이 필요한 거면 약관 대출, 보장 자체가 필요 없는 중복 보험이면은 해지가 정답이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옵션 다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매달 새는 보험료 정리하면은 그 차액이 곧 매달 가처분 소득이 되거든요. 제 종신이랑 변액의 사업비 함정, 중복 실손이라 의미 없는 비례 보상, 그리고 해지 말고 감액완납이나 약관 대출로 손실 줄이는 옵션.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따져보셔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솎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솎아낸 매달 10만 원을 어디로 옮길까요? 이전에 다뤘던 연금저축펀드나 IRP, ISA 같은 곳으로 옮기시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면서 노후 시드로 쌓여요. 매달 10만 원이 30년이면 단순 적립만 3,600만 원이고 연금저축으로 굴리시면 그 2배 이상도 가능한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안전망 한 줄 드리고 갈게요. 개별 상품 정리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큰 결정 전에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금감원 보험담화 사이트,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상담센터 1332 이 세 군데를 한 번씩 거쳐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보험 설계사 한 분 의견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객관적 자료로 한번 검증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상 더 챙겨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같이 켜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도움되는 얘기 들고 올게요. 매달 새는 보험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게 매달 노후시드 10만 원으로 바뀌는 자리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